제5회 천태산 농상은행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개 도시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천태산 농상은행대 본선 대장정의 첫날입니다. 사실 이번 한국팀 굉장히 최정예 멤버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랭킹 1위 최정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아서 참가를 하고요. 네. 랭킹 2위 오유진 선수가 이 국가대표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선발전을 뚫고 오정아 선수까지 최강의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여자 바둑 기사들을 보면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존의 강자였던 김혜민 선수나 박지은 선수가 이 선발전에서 오정아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네. 이 한국 여자 바둑계, 한국 바둑 여자 바둑 리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점점 세대 교체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5회 대회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은 한국과 대만이 만나게 됐는데요. 최정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가 대국을 펼칩니다. 네. 96년생과 94년생인데요. 상대 전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최정 선수가 7승 1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4연승 중입니다. 네, 2016년 최정 선수가 자신의 해로 만들고 있는데 LG배 본선 진출은 물론이고 바둑 리거가 됐어요. 네, 뭐 LG배 본선 대단하죠. 예선에서 대만의 1인자 왕이한진 선수나 한국의 강자인 안국현 선수 그리고 중국의 저우허시 선수까지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여자 기사 사상 최초로 LG배 본선에 진출했고 그와 동시에 며칠 뒤에 있었던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에서 감독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믿을 만한 선수로 발돋움하고 있는 최정 선수인데요. 네, 최정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천태산 농상은행배는 1회 대회부터 2회 대회까지는 화정차업배로 벌어졌었고요. 또 3, 4회 대회는 후원사가 바뀌었었죠. 네, 뭐 가련 녹차배로 불리기도 했고 4회, 5회에는 천태산 농상은행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최근에 2년간 이 한국 여자바둑팀이 중국을 넘지를 못했죠. 2년 연속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이 2대2의 상황인데 이번 대회 좀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이겨줘야 되고요. 또 재미있는 점이 이 한국과 중국의 여자 랭킹 1위 기사인 위징 선수와 최정 선수 3년 연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최정 선수가 지난해에는 승리를 거뒀지만 팀이 패했고 재작년에는 본인이 지면서 또 팀이 패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위징 선수를 꺾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오늘부터 시작하는 천태산 농상은행배 뭔가 기대가 되는 게 최정 선수가 지금 11연승 중이에요. 네, 엄청난 성적이죠. 특히 이 여자 무대에서는 거의 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꺾은 선수들 중에서는 안국현, 저우허시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LG배 예선에서 정말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그 당시에 최정 선수에게 제가 느낀 점이 지금까지의 최정 선수는 전투가 강하고 뭔가 이 짧은 호흡의 대구, 그러니까 뭐 수일기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좀 짧다거나 이런 승부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LG배는 시간이 길고 그 와중에서 또 장기전으로 막 왕이한지는 반집으로 꺾고 안국현 네. 선수에게 끝내기에서 역전하고 그런 이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강점과 새로운 강점이 잘 부합을 해서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압도적이긴 하지만 사실 헤이자자 선수 무시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대만 여자 바둑계 1인자이고요. 평소에 이 헤이자자 선수가 대만 기전에서 기존의 남자 강호들을 꺾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고 네. 그냥 기보를 통해서 봐도 이 헤이자자 선수의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헤이자자 선수가 7단으로 승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승단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여자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아둔 선수이고요. 최정 선수가 뭐 방심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조그만 빈틈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네. 4개 도시 중에서 한국이 세대 교체가 완전히 성공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3명의 선수들을 나이를 모두 합하면
한국이 가장 어립니다. 네. 최정 선수가 96년생이고요. 그리고 오유진 선수가 98년생이죠. 오정아 선수도 93년생으로 굉장히 어린데 이 어린 네.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또 나이만 어릴 뿐만이 아니라 실력도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미래를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아주 기대되는 여자 바둑계입니다. 네, 오늘 바둑은 흑의 세력 작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식의 포석이 이 객관적인 전략에서 앞서는 쪽이 약간 떨릴 수 있는 그런 포석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이런 점이 네.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바둑으로 흘러갔을 때에는 헤이자자 선수가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나중에 이 폭발을 시키는 뭐 그런 작전으로 왔을 때 하변의 흙 모양이 전부 깨진다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전략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에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포석을 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최정 선수가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지금 흙이 뭐 나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냥 자신의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구상해 놓은 포석이 있고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정 선수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이 헤이자자 선수의 날일자도 이쪽으로 나와 끊는 진행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흙이 이쪽을 틀어 막고 백은 중앙 쪽으로 느는 진행이 되는데 이 날일자를 봐도 헤이자자 선수의 작전은 확실합니다. 이쪽에서도 이 날일자 수로 젖혀서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질 않았어요. 네. 그 자신의 형태는 완벽한 집으로 구축을 시켜놓고 나서 이 하변의 흙집을 깨러 들어가는 그런 극단적인 작전을 헤이자자 선수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실리 후탁이군요. 네. 과거에 전성기의 조치훈 구단이 이런 바둑으로 아주 재미를 봤었죠. 별명이 폭파 전문가였는데 네. 최정 선수도 워낙 또 공격력이 강하고 접전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헤이자자 선수가 침입을 했을 때 그 도를 잘 공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만 바둑이 흘러나간다면 오늘도 전투 바둑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전투도 전투인데 한방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1,000원을 넣습니까? 울타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헤이자자 선수가 언제 침입을 할지 그 타이밍도 참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침입을 하거나 한 템포만 더 늦추거나. 아, 바로 침입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간 저 자리는 뭐 저 자리인가요? 일단 침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리이긴 하죠. 이쪽으로 침입하는 것이 다음에 날일자를 보거나 혹은 붙이고 젖혀가는 이 타겟 맥점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정 선수도 일단 이 부분으로 어떻게든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받거나 내려서서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붙이는 것보다는 내려서는 것이 이 한 점을 잡으러 가는 공격에는 더 적합합니다. 백도 들어온다면 저 자리가 가장 제격일까요? 그러니까 저수가 네. 당장 이곳에서부터 한 점을 움직이면서 살리고자 하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이 한 점을 이용해서 결국 중앙 쪽으로 뭔가 집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흐름인데 사실 이런 자리는 만약 흑돌이 이런 곳에 없다면 흑돌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면 그럴 때에는 침입이 있을 뿐이지만 지금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침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수일지 아니면 뭐 중앙 쪽으로 깎아가는 것이 정수일지 그건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 한 수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헤이자자 선수가 과감히 뛰어든 거네요. 그 저수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만 뛰어든 것일지 아직까지는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안 건드리기에는 이 교환 자체가 조금 아까운 의미도 있죠. 좌측에서 들어가는 것이라던가 뭔가 이쪽 부분에 끝내기를 하는 순간이 와도 이 교환은 득이 될 리는 없으니까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곳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곡선 하나 들여다보네요. 사실 헤이자자 선수는 지난 2015년 여자 바둑 리그에 이 용병 선수로 출전을 한 적이 있죠. 네. 당시에 인제 하늘내린 팀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했는데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헤이자자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병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용병으로 참가를 했던 다른 중국 선수들과 헤이자자 선수의 차이점이라면 다른 용병 선수들은 한 해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았고요. 네. 헤이자자 선수는 팀에서 헤이자자 선수 대신에 후지사 리나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용병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죠. 뭐 왕천싱 선수나 위지잉 선수는 지금까지 여자 세계 대회에서 보여준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한 해 부진하다고 해도 사실은 그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헤이자자 선수는 물론 이 대만의 1인자 선수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뭐 중국 선수들이라던가 혹은 한국의 강자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뭐 움직임에 따라서 뭐 다시 용병 선수로 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정 선수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두 수 아래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오히려 이제는 남자 기사들보다 여자 기사들이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 국가대표팀 코치진의 의견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 팀의 이 국가대표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얼마 전에 그 서울 부강탁스의 권여진 감독과 이 여자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중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죠. 지금도 뭐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 위빈 구단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탄생한 이후 이 여자 기사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한국 여자 기사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인정을 한 거군요. 네. 보면 이 남자 바둑계와 여자 바둑계가 좀 한중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바둑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최강자 그룹은 실력이 비슷하지만 그 층의 두께에 있어서 중국 바둑계 인프라를 감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한국의 강자가 한 10명 있으면 중국엔 30명이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여자 바둑계는 반대입니다.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 같은 이 최강 그룹의 실력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최정 선수와 위지잉 선수를 뒷받침하는 그 뒷그룹의 수에 있어서 한국 여자 선수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남자 선수들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최정 선수가 아주 재미있는 곳을 두자 기세 반발인데요. 이곳을 두니까 여기를 두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수에 대해서 백이 받아주어야 되지만 받아주었을 때에는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꽉 이었을 때 백돌은 이곳에 없죠.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뒷맛이 있었지만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여기도 선수고 흙의 모양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백도 받지를 못한 거네요. 네. 젖히고 이을 때 이쪽을 약점을 미리 방비하겠다는 것이 최정 선수의 이수의 의도이고 헤이자자 선수도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왔습니다. 흑도 기세로 다시 한번 한 점을 제압한다면 백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어서 서로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귀를 제압한 게 크긴 크네요. 실리도 크지만 저수로 인해서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요. 변에 있는 돌이요. 네, 우변 쪽을 다가서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쪽으로 두면서 살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형 면에서도 이 한 점을 제압하는 순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일직선으로 공격을 갈 수도 있었지만 조금은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일직선으로 잡으러 갔을 때에는 잡지 못했을 때에 대한 그런 피해가 큰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바꿔치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모양을 구사를 해놓고 변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네. 좀 이렇게 자유로운 착상은 아무래도 연구가 필요하겠죠. 최정 선수가 초반을 두는 걸 보면 오늘 바둑에서도 지금 1,000원짜리를 둘 때 그런 점이 약간 나타납니다만 누군가를 흉내내기보다는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는 중이고 조금 자신만의 이 독특한 기품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 국가대표실에서 훈련하는 것을 봐도 뭐 흑번으로 남들이 잘 두지 않는 삼연성 포석을 들고 나온다거나 뭐 중앙을 경영하는 바둑을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실험적인 수를 많이 구사해요. 그런 기풍이 잘 다듬어지기만 하면 또 다른 스타일을 또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호기심과 상상력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흑이 가고 싶은 자리를 벌려갔고 백도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 한국도 이번 최정예 멤버로 구성이 됐지만 사실 중국도 만만치는 않아요. 네. 중국도 완벽한 최정예라고까지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위징 선수와 왕천싱 선수는 이견이 없는데 송롱의 선수는 사실 리어 선수나 루이 선수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진다는 것이 평가가 있거든요. 아, 네. 보통 사실 승능우이 네. 선수도 굉장한 성적을 낼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제 랭킹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는데 송롱의 선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세계 여자 바둑계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고 이 선수도 실력은 상당합니다. 이미 2008년에 월드마인드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입니다. 무려 8년 전이네요. 네. 최정 선수가 백도를 쫓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상하를 보고 있죠. 이 백돌이 중앙으로 탈출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계속 나온다면 어쨌든 이 한 점도 뭔가 이용이 가능하고 그 중앙 쪽으로 공격을 가면서 이런 곳에 흑돌이 자연스럽게 온다면 이젠 또 아래쪽에 대한 공격도 계속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돌이 아직 잡힌 게 아니군요. 네, 이 한 점이 움직이는 순간 이쪽을 돌파하는 것과 이쪽으로 이었을 때는 나가는 것이 있는데 당장은 나가는 자세가 별로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에 흑돌이 온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네. 지금 둔수는 뭔가 양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흑이 이쪽에 있는 101점을 끊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호구 쳐서 끊는 것은 모양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단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프고 되게 아래쪽을 붙이고 이렇게 내려서면서 좋은 자세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웬만하면 이런 끊는 자세는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 흑돌이 없었을 때에는 특히나 이 나일자가 워낙 아프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을 끊거나 혹은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자세를 중앙에서 구축하기 위해 일단 여기를 띄웠습니다. 네. 양쪽에 모두 완벽한 수단은 없지만 양쪽을 모두 은연중에 노리고 있는 이 한 칸 뛰는 행마입니다.
백은 우변을 지킨 셈인데요. 네. 저 밀어간 수로 인해서 더더욱 이쪽을 호구 쳐서 끊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단수 한 방을 맞을 때 별로 응수가 보이질 않아요. 있는 것은 이렇게 날일자까지 가서 흑 4점이 위험해지고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흑도를 살릴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백도를 살린다면 흑이 끊어서 얻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국가대표팀이 발족을 하면서 여자 바둑계가 뭐 굉장히 발전을 이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대회에도 국가대표팀의 목진석 코치가 단장 겸 코치로 따라가 있거든요. 네. 보면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다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리고 상대하는 선수들의 그 데이터라던가 최신 기보 등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최근에 이 한국 여자 바둑계가 잘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 지난해는 뭐 천태산 농상은행배에서 중국에 패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황룡사 쌍등배에서는 또 김채영 선수가 맹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따라갔던 코치가 또 목진석 코치인데 이번에도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이번마저 성공을 한다면 뭔가 여자 기사들에게 적합한 코치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오늘 한국과 대만의 대결은 최정 선수와 헤이자자 선수, 그리고 오유진 선수는 장정핑 선수와 만나게 됐고요. 오정화 선수는 장칼신 선수와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만 바둑계에는 헤이자자 선수가 강하긴 합니다만 헤이자자 선수를 뒷받침해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이자자 선수는 간혹가다 중국과 한국의 강자들을 꺾는데 그 외의 선수들은 그런 강자들을 꺾는 모습을 한 번 정도 봤을까요? 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눈에 띄는 선수가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는 아마 대만 바둑계도 꽤 발전을 할 겁니다. 대만 바둑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그 저우진신 구단이 최근에 국가대표팀을 발족하면서 지금 감독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네. 감독으로 평일에 매일같이 모여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난 발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기사들이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모여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 바둑계도 2000년생이나 2001년생에 재능 있는 그런 프로가 몇 명 있더라고요. 여자 기사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남자 기사가요. 남자 기사 중에 앞으로 좀 잘 둘 것 같다 싶은 그런 기사들이 있고 그런 기사들이 나와야 여자 바둑계나 남자 바둑계가 같이 이렇게 좀 실력이 상승이 되는 거니까 네. 앞으로의 대만 바둑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하변을 이제 손을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하변에 한번 가일 수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 한 칸 띈 수로 인해서 이쪽 부분의 단점은 지켰는데
이곳의 쌍립으로 굉장히 탄탄한 자세를 흙이 구축을 하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가일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유진 선수와 장정핑 선수도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대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장정핑 선수의 흑번입니다. 사실 이 장정핑 선수는 2010년 전까지는 한국 기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프로 입단도 한국에서 했고요. 이세돌 구단이나 뭐 최철환 구단을 배출한 것으로 잘 알려진 권감용 바둑도장에서 공부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저도 같이 동문수학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남편이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또 이 대만 바둑계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천수이한 구단이죠. 네. 그 선수도 한국에서 프로 입단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두 선수의 결혼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같은 도장에 있던 기사들이 상당히 놀랐었어요. 네. 지금 포석은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장정핑 3단의 선택이 이 마늘 모였는데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이 두 칸이 워낙 제격이고 이쪽 흙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이곳에서는 이렇게 한 칸 협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백도 이 부분으로 협공을 하고 이렇게 벌리면서 좌변 쪽으로 모양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진행이 됐을 텐데 네. 실전은 이곳을 두었고 두 칸 벌림을 허용했습니다. 좀 더 무난한 진행이라면 역시 협공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세는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 자리도 좋은 자리죠.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백이 뭐 이런 곳을 간다면 여기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늘어서 좌측의 모양을 만들 때에도 조금 신경 쓰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네요. 백이 둔 자리를 그냥 역으로 흙에 씌우기만 해도 이 두 점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듯이 이 자리도 백이 정말 두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3-3을 들어가고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지금 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백이 늘어간다면 흙도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모자를 덮어 씌울 수는 있지만 한 템포 느리게 지금 덮어 씌운 것이기 때문에 흙의 우변 모양도 좋고 이것은 백이 좀 불만인 흐름입니다. 흙이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이 젖히는 수로 임시 방편을 해두고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보다는 한 발 먼저 모자를 씌워갔어요. 네, 계속 덮어 씌우니까 흙도 탈출을 하고 여기서 나와 끊는다면 네, 이렇게 늘어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흙돌이 안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럼 흙도 괜찮은 그림인가요? 네, 일단 확실하게 실리로 득을 보면서 동시에 여기 끊는 단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흙이 실리를 얻었는데 이쪽에서 공격이 이렇게 실패한다면 호석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쪽을 붙이고 젖혀서 이 나와 끊는 수가 없다면 어쨌든 이 흑도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기대면서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어서 지금은 제대로 된 이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흙이 뭐 빵따냄을 한 건 기분이 좋은데 상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변은 일단 흙이 이곳에 붙이는 것이 늘 선수라서 이 끊어지는 염려는 없어요.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이쪽에 끊는 수도 보고 있고 백이 계속 봉쇄를 한다면 젖히고
끊어가면 이쪽을 끊어서 여기를 끊는 것과 이 한 점을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일직선으로 쭉 잡으러 가는 것은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를 흙이 밀 때 백도 우측에 먼저 밀어서 벽을 쌓는다던가 혹은 이곳의 단점을 지켜두고 천천히 다시 추격해가는 그런 식의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근에서는 서로 팽팽해 보이는데요. 초반 포석에서 흙의 이 마늘모나 이쪽에 걸친 수도 그렇고 약간 흙의 포석 감각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국은 초반 진행 오유진 선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이 대국도 어찌됐든 전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는 이곳을 끊으면서 지켰습니다. 아까 여기를 흙이 올라서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둬서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여기를 끊고 재차 여기를 끊으면서 흑도를 차단하면서 여기 움직이는 맛도 없앤 겁니다. 이제는 흙이 잡히네요. 나가도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 두 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좌측에 있는 흑도를 살릴 여력이 없습니다. 뭐 우선 선수를 하자는 뜻인가요? 그 들여다본 수는 별로 아낄 이유는 없죠. 거의 백이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 교환을 아꼈다가는 나중에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그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백은 아래쪽으로 받고 찌르면 이렇게 틀어 막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런 자세를 언제든 허용하지 않기 위해 미리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는 겁니다. 참 바둑이란 게 어려운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아낌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악수로 작용을 하는 때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보통은 이 고수가 될수록 아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네. 고수는 아끼다가 지고 하수는 전부 교환을 해놔서 진다는 말이 있죠. 그럼 비슷한 말이 뭐 다른 종목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들은 보통 이 패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런 패감도 생각을 하면서 완벽하게 처리를 끝내지 않고 좀 아껴 놓은 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도 뭐 이쪽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네, 지금 받아야 되는 국면입니다. 네, 제5회 천태산 농상은행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5회 천태산 농상은행배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최정 수로 선수가, 흙에 들여다봤는데요. 최정 선수가 이 양쪽의 백도를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초반 포석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헤이자자 선수는 침입을 통해서 이곳의 흙 진영을 다 파괴했죠. 그 과정에서 최정 선수는 이곳에서 한 점을 잡으면서 집으로 득을 보고 또 이쪽에 다가서면서 자연스럽게 백도를 공격가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변을 잡지 않아도 그럼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가 된 건가요? 네. 하변은 뭐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얻은 것이 좀 많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정 선수가 좀 더 득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돌이 좀 엷은 국면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백돌을 잡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 궁색하게 살 수 있도록 괴롭히고 이쪽 부근도 아직까지는 공격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 쪽 부근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조금 늦춘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흑돌이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하변 쪽에 먼저 성공을 좀 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느는 수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렇게 마늘모로 붙인다면 이 한 점을 살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단수 쳐도 이어서 이쪽과 이쪽의 맛보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당장 둘 수 있겠네요. 단지 바로 두는 것은 이 교환 자체가 여기를 백이 밀었을 때 힘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단수가 있어서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대로 공격이 갔을 때 통렬하지 않다면 다른 식의 공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둑은 아직까진 팽팽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의 바둑이네요. 네. 네, 지금 배곡하고 있는 최정 선수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사실 오유진 선수와 오정화 선수는 2015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최근에 랭킹 2위로 다시 올라섰고 여자 랭킹입니다. 최정 선수도 랭킹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유진 선수는 소리 없이 2등으로 올라섰어요. 네. 기존의 강자인 박지은 선수와 김혜민 선수 그리고 오유진 선수까지 이 공동 2위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오유진 선수가 최근에 랭킹을 136위로 끌어올리면서 여자 랭킹 2등입니다. 그리고 오정아 선수는 여자 랭킹 7위예요. 근데 최정 선수만 랭킹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 사실 오유진 선수에서 오정아 선수까지 랭킹 차이가 15계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2등과 7등이라기에는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남녀 통합 랭킹에서 오유진 선수는 136위, 오정아 선수는 151위입니다. 아까 이 여자 바둑의 허리층이 두터워졌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 랭킹이 뒤바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15계단 차이라면 예를 든다면 LG배 통합 예선에서의 최정 선수 같은 활약을 한 번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정 선수는 압도적이죠. 현재 랭킹이 58위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랭킹 한 80위에서 10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한 30계단을 네, 훌쩍 넘어선 넘었죠. 거죠. 어떤 한계의 벽을 깨고 계속해서 진격 중입니다. 최정 선수에게는 뭔가 기대를 걸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그랬듯이 이 남녀 통합 기전에서 맹활약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둑 팬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최정 선수를 떠올리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승부사로서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갖추고 있어요. 항상 당차고 그러면서도 늘 밝고 긍정적이고 또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는 반상 외적으로도 아주 좋은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사실 지는 게 정말 싫지 않은 기사가 없겠지만 또 그걸 얼마만큼 빨리 잊어버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며칠 뒤면 시나오베라고 중국에서 새로 탄생한 세계대 통합 예선이 치러지는데요. 네. 거기서도 최정 선수의 도전 정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여자부가 있는데 최정 선수는 남자부로 출전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자 기사들은 여자부로 나갈 수는 없지만 여자 기사들은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정 선수가 유일하게 지금 남자부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죠. 이 남자에게 여자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 그런 걸 깨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도전 정신이 이번 신아웃에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대회 연속 통합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LG배 통합 예선 통과하는 것보다는 신아웃에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선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네. 어려운 것도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최정 선수도 지금 바로 공격을 할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변에 대한 공격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았을 때 헤이자자 선수가 뭐 이쪽을 한 칸 뛴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밀어간다면 다음에 이런 부분 급소도 보이면서 하변도 거의 이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건 이쪽 부분이 흙이 두터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이 두텁고 흙이 얇은 형태로 가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눈에 띄는 공격 수단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 백돌을 어느 정도 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흙돌의 모양을 잡는 그런 흐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리가 끝이 난다면 흙과 백 모두 정말 눈에 확 들어온 자리가 한 곳 있죠. 바로 이곳입니다. 씌워갔어요. 네.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좀 궁금했었는데 강렬한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어 올린다면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이것은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닙니다. 안쪽에서 백은 항상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둔다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공격의 의도보다는 자신의 형태를 좀 정돈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백을 이용하는 수법이죠. 지금 저렇게 틀어막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한 번 더 늘고 나서 틀어막는 것이 보통은 정수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 부분에 치고 나오는 단점이 생겼죠. 그럼 그쪽으로 지켜야 한다는 얘긴데요. 네, 흙은 뭐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이 모양의 단점이 실전의 이 단점보다 훨씬 더 뒷맛이 고약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틀어막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곳에 가일수를 하고 백도를 살린다면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쪽 부분을 둔다거나 혹은 여기를 밀면서 이제 모양을 구축해 갔을 때 이 흐름은 일단 최정 선수가 원하는 흐름이에요.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선수로 이 부분의 형태를 정리를 했고 가장 가고 싶었던 이 우상기도 먼저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처리라면 불만이 없습니다. 최정 선수의 바람은 뭔가 백을 옹졸하게 살게 하는 거네요. 지금은 최정 선수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네. 헤이자자 선수도 그냥 안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은 조금 불만이기 때문에 생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 2회 대회 우승컵을 들었던 한국 3, 4회 이태를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네. 이번 5회 대회 때 우승컵을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4회 대회에서의 성적을 보면 최정 선수는 위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당시 한국 여자 대표였던 김혜민 선수가 송롱우이 선수에게 패했고요. 네, 박지현 선수가 루이 선수에게 패하면서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재작년에는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에게 졌고 김혜민 선수가 왕천싱 선수를 꺾었지만 오정아 선수가 루이 선수에게 패했었고요. 참 루이 선수라는 벽이 큽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호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대회에는 이 루이 선수가 참가를 하질 않았죠. 네. 네. 네, 오늘 오정아 선수는 장카이신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요. 그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정아 선수 선발전에서 박지은 선수와 김혜민 선수를 꺾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페이스는 괜찮아요. 사실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승리를 거둬주길 기원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자 바둑 리그 이 출전 횟수가 많기 때문에 2016년도 9승 13패에 불과한데요. 네. 여자 바둑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또 팀의 주장으로서 좀 부담감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적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오정아 선수가 사실 그런 성적을 기록할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좀 성적이 좋지 않은데 개인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네, 따로 놓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흐름이 다르군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대회에서는 오정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초반 정석 진행에서 조금 독특합니다. 사실은 축이 불리할 때에는 백 이정석을 잘 택하진 않는데 그렇죠. 지금 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정석을 택하고 나서 여기를 늘었어요. 그러자 붙였고요. 네, 오정아 선수가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두어서 보통은 이제 이런 곳을 두거나 혹은 다른 큰 자리를 두는 것이 무난한데 지금은 백의 세력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수법이 바로 이 수입니다.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모양을 정리를 했고요. 네, 끊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해서 흙이 움직인다면 이제 뒤로 돌려 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흑도를 살려봤자 이 좌우가 모두 엮이면서 흙이 좋지 않습니다. 흙도 당장 움직이는 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뒷맛만 남겨둔 채 좌측으로 계속 싸움을 걸어갑니다. 네, 여기서 근거를 없애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고 한 번 더 백이 여기를 두었죠. 지금 좌변 형태도 좀 맛이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꽤나 자충입니다. 네,
근데 단수 교환은 또 흙이 당장은 약간 아까운 의미도 있으니까 그 교환을 하지 않고 실전은 여기를 끊어갔습니다. 잡으면 그때 이곳을 밀어서 치 받으면 단수 치는 순간 4점이 잡히고 그와 동시에 이쪽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통렬해지죠. 아, 그렇네요. 요석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따내서 받는다면 여기를 찝어서 지금 또 한 번 뒤로 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라면 백이 좀 괴롭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까지 백을 괴롭히겠다는 것이 이 끊는 수의 의미입니다. 실전은 끊을 때 그 한 점을 양보를 했고 다시 이쪽으로 두어 갔는데요. 이 날일자가 일단 통렬합니다. 날일자를 두고 밀 때 이렇게 늘어가니까 틀어 막아도 젖히면 끊을 때 이쪽을 올라서거나 밀면서 흙은 이 부분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 싸움은 흙이 매우 유리한 싸움입니다. 실전은 이쪽을 젖히면서 네. 다른 식으로 타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흙은 항상 뭐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충이 채워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앙이 두터워지면 여전히 2점 움직이는 게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기를 움직이는 것이 꽤 통렬해질 수 있어서 초반 진행은 사실 흙이 이수가 약간 느슨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좌변에서부터 오정환 선수가 우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 전투가 흙도 아직은 못 살아있는 형태이고 이 101점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당장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처리만 한다면 오정화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이 대국은 오정화 선수가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정말 안쪽에서 살기 싫은가 봐요. 생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흙에 약점이 없는지 계속 보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손을 뺐을 때 이 부분에 사활을 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뺀다면 여기가 항상 백에 걸리기 때문에 흙이 잡으러 간다면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수를 두더라도 이 한 점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나가면서 좌측에 조금 단점이 생겨서 그쪽 부분에 수익기가 어렵습니다. 헤이자자 선수는 좀 더 좋은 자세로 사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손 빼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양은 이 자리가 급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쪽에 백돌이 온다면 흙도 좀 지켜야 하는 형태인가요? 받지 않으면 여기를 젖혀서 막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네. 뒤쪽에 흙 3점이 떨어집니다. 붙이면 최정 선수도 거의 늘어서 받을 것 같아요. 젖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것은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떨어지긴 하고 따내면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흙이 또 좌측을 따내고 따내고 따내는 뭐 이런 식의 바둑이 됩니다. 그럼 단수 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 교환은 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백이 둘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부분적으로는 좀 손해가 있는데 이쪽에 백돌과 연결이 되는 순간 약간 불안했던 이 백돌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방금 전의 진행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여기서 호구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수를 더 떠서 여기까지 붙이는 것도 부분적인 맥점입니다. 아, 네. 어차피 흙이 젖히는 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젖히면 이제 끊어서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뒤로 받으면 여기를 둘 때 여전히 이제 후퇴를 강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둔다면 넘어가면서 막을 때 여기를 두면 여전히 먹여쳐서 단수 치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변화가 과연 누가 득인지 그 판단도 쉬운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할 때 보입니다. 네. 서로에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또 이 천태산 매가 굉장히 생각 시간이 길잖아요. 네, 각자 2시간이죠. 네,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시간입니다. 최정 선수가 여자 기사들 중에서는 비교적 속기형의 기사이고 그리고 중반 전투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이자자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물론 1분 초읽기이긴 합니다만 중반 이후에 이 최정 선수의 막강한 펀치에 좀 휘청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냥 바둑이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초읽기가 시작이 된다면 정말 피곤한 바둑입니다. 이 최정 선수의 평상시의 바둑 스타일은 어떤가요? 장고를 선호하나요? 속기를 선호하나요? 물론 상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네. 최정 선수가 뭐 남자 강자들과 대국할 때는 초읽기 일찍 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우시 선수와 둘 때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본인은 초읽기인데 상대는 1시간밖에 사용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는 각자 제한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자 선수들끼리 둘 때는 이 선수가 실력 자체가 1인자이고 앞서 있다 보니까 보통 상대방이 초읽기에 먼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정 선수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네요. 여자 기전에서는 속기파고 남녀 통합 기전에서는 장고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좀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네. 아예 손을 뺐습니다. 살아 있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살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잡으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점과 이쪽 나와 끊는 것을 노리면 맛보기로 지금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뭔가를 보여주네요. 이거는 최정 선수도 열받죠. 이거는 뭔가를 뭔가 보여줘야 하고 합니다. 싶죠? 네. 자, 그런데 또 정확히 수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손을 빼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 손을 뺐을 때에는 잡히면 바둑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확신을 갖고 손을 빼야 되는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정말 쌍방간에 너무 두고 싶은 자리이긴 했습니다. 흑이 뒀을 때는 차렷이고 백이 뒀을 때는 지금처럼 3-3인가요? 흑이 먼저 두면 이수를 뒀을 테고 네. 네, 백이 먼저 둔다면 3-3을 들어가서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단 흑이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막아도 밀어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두기보다는 뒤쪽으로 젖혀 이어서 공격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형태도 더 이상 추격은 어렵죠. 백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맞고 나서 젖혀 있는다면 한 칸보다 날일자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두더라도 지금은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역시 헤이자드 선수 만만치 않아요. 강심장입니다. 네. 이 선수가 바둑 말고도 다른 곳에 재능이 많다고 하더군요. 뭐 악기도 잘 다룬다고 네. 하고요. 모델 활동도 했었죠. 그 몽백합에서 하는 네, 맞습니다. 그쪽에 모델을 했었죠. 네.
가구 회사 모델을 했었죠. 몽베카페를 후원하고 또 그 이세돌 구리 10번기를 후원했던 이 장수왕칸 가구 회사의 모델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중국에 시합하러 갔을 때 잡지에 웬 낯익은 사람이 있어서 누구시 하고 봤는데 헤이자자 선수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날일자인가요?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이쪽이 아닌데요. 네. 아니, 그 하변에 대한 공격은 최정 선수가 당장은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최정 선수의 저 사진을 봐도 왠지 지금의 대국과 어울리는 듯한 그 사진을 고른 듯 보이는데요. 여자 반응 리그 컷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한 곳을 쳐다보면서 집중하면서 잡으러 가는 좋은 수단을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근데 최정 선수가 당장 잡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형태에서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이 완벽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쪽을 두는 것이 이 한 점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백이 나가는 순간 재차 이곳을 단수치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둬야 하고요. 그때 여기를 끊어간다면 뒷맛이 고약합니다. 최소한 이제 여기를 단수칠 때 여기를 단수치고 딴에서 사는 것과 이곳을 두고 이렇게 틀어 막아서 두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이 쉽지 않네요. 백이 은근히 탄력이 많은 형태군요. 네. 조금 더 중앙이 두텁다면 이제 그때는 아예 그냥 돌파를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두터움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추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은 최정 선수가 두는 이 흐름이 현명해 보입니다. 당장의 공격보다는 이곳에 백돌은 뭐 살려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급소자를 두면서 이 백돌을 또 추격을 하고 이 양쪽을 엮으면서 중앙 쪽으로 몰아간다면 최정 선수의 이 막강한 전투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최정 선수 다운 선택이네요. 자, 백도 우상기를 완벽히 살아놓습니다. 네, 뭐 이런 날일자를 가면서 추격을 해 간다면 상변 쪽의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 돌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더 강하게 여기까지 덮어 씌우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돌은 바로 잡으러 가긴 쉽진 않았지만 이런 자리는 거의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한 벽이 이 아래쪽에 있다고 보고 흑도 좀 강하게 백도를 압박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탁에 있어서도 이 자리가 굉장한 급소입니다. 꽤 두터워지고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와도 여기를 붙인다면 그렇게 완벽한 자세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럼 또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네. 주변이 정말 두터워야 잡으러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흑도 약점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자체로 이 부분도 지금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것이 선수라면 한 집 내는 것이 있네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쪽에 붙이는 수, 그리고 이쪽 부근의 약점을 노리는 것, 자체로 안에서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돌은 꽤 탄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갑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곳을 바로 건드리는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탄력이 있는 백을 어떻게 공격을 해 나갈지. 네, 일단 그 좌측의 단점을 헤이저 선수가 노리네요. 그렇죠. 지금은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네요. 붙인다면 이렇게 잡아버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먹여치고 단수치는 변화가 된다면 여기를 따내고 나서 따낼 때 이쪽 한 점을 따냅니다. 그럼 이제 이곳에 흑돌이 없는 형태예요. 네. 백돌은 여기 없죠.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곳의 형태가 한 집을 더 낸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의 반쪽은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먼저 흑이 여기를 붙일 때 백이 아래쪽을 붙이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최정 선수는 이쪽 부분은 당장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백이 사는 것과 이쪽을 돌파해서 이 끊는 단점을 노리는 것, 양쪽을 어떻게 커버하는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리자니 앞서 보았듯이 이 단수가 선수가 된다면 물론 하나 찌르고 나서 단수 치는 것이 백도 좋은 수순입니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여전히 이쪽 단수 치고 따내는 것과 여기를 끊어서 두 점을 잡고 사는 것이 맛보기거든요. 그렇다고 이곳에 단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흑이 이렇게 둔다면 그때는 자체로 여기를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아까 이 형태는 이곳 단수가 선수라서 당장은 잡히지 않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흑이 이렇게 둬봤자 공백 하나 비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흑이 다 잡혔습니다. 결국 당장은 최정 선수가 저 백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돌파를 허용하면서 잡으러 가는 수 이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두고 찌를 때 여기를 이어서 뭐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이건 정말 승부입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둘 만큼 흙이 바깥쪽이 두터울까요? 지금 당장은 흑이 더 떨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최정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을 덮어 씌우는 것과 잘 연관을 시켜서 네. 잡으러 가는 자세를 양쪽을 취합니다. 뭔가 노려야겠네요. 네. 그냥 이건 살려주는 거네요. 이쪽 부분에 완벽한 벽을 만들고 다음에 여기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교환입니다. 네, 역시 그 자리를 가는군요. 뭔가 그냥 있는 것보다 붙여놓고 있는 게 득이라고 본 걸까요, 그럼? 네,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최정 선수가 집으로 약간이라도 득이라고 본 거고 결국 목적은 이곳에 두 텀을 쌓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덮어 씌우는 데 있습니다. 네. 백의 열분을 추궁해야 하는 바둑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